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도너리스트학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순환매 좀 나왔죠. 지수가 아직은 이제 시원스럽게 2,500을 돌파를 못했지만 제가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듯이 시장은 여전히 좋고 2,500 돌파를 앞두고 있고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하겠지만 일단 노란 톡방 지금 열어뒀는데요. 이 방송 끝나면 제가 또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 이 시간에서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 얘기와 그다음에 원래 제가 이제 신한수에서 했었던 부분의 포맷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특징주들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하는 종목 속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저번에 해서 여러분들한테 A-프로라는 종목을 이건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네요. A-프로라는 종목을 찾아서 이런 종목이다. 에코프로 아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거든요. 에코프로 아니고 A-프로라는 종목이 있다. 이게 2차 전지, 전기차, 소부장 관련주인데 이게 갈 것이다. 근데 되게 잘 갔거든요. 그 외에서도 반도체 장비주 얘기했던 거 하나마이크론부터 해서 DB하이텍 되게 잘 갔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말고도 2차 전지, 소부장 말고도 게임주, 그렇죠. 게임주도 잘 갔는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480으로 마감을 했죠. 2,500으로 돌파가 될 가능성이 무지무지하게 높고 2,500이 지금 고지가 아니에요. 유럽 시장은 신고점을 가고 있고요. 올해는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올해는 신고점을 뚫었고 이미 뚫었어요. 뚫었고 역사적인 신고점은 한 100포인트 더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어제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은 뭐 소폭 빠졌는데 이런 거 가지고 빠졌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춤거린 거지 뭐 빠지기는 어딜 빠져요. 그냥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플러스예요. 저는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강세장 혹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JP모건에서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죠.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쓴 거 아니고 JP모건에서 썼답니다. 아침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2분기 깜짝 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다. 왜? 연준에서 9월 달 금리 인하를 시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진짜냐? 저는 안 믿어요. 안 믿지만 강세장, 상승장은 옵니다. 그러니까 막상 2분기가 갖고 2분기 지나서 9월 달에서 3분기쯤 됐을 때에서 9월 달 시작이면 이제 3분기 시작이죠. 그래서 9월 달쯤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했는데 안 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인 거고요. 그 전에는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서부터 폭발적인 깜짝 랠리 3월 달서부터 6월 달 사이까지 2분기 동안에서 무지막지하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고요. 어쨌든 제가 한 얘기 아니고 JP모건이 그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래서 강해요. 강하고 다우존스도 강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미 선물도 다 플러스 다 바뀌었습니다. 아침에서는 그냥 강보합, 약보합,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크게 떨어진 것도 없었지만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미국은 오늘 밤에 뭐 깨작깨작 올라가는 건 말고 뭐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뭐 2% 3%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여기를 뚫어갖고 그냥 세게 그냥 위로 팍 치고 날아가는 이런 흐름이 보이면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그런 얘기 나오겠죠. 2분기는 깜짝 랠리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그냥 기대감을 주면서 이제 갑자기 폭발 랠리가 펼쳐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야죠. 2,500이 문제입니까? 2,600, 2,700, 2,800.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움직일 거고 이제 순환매 종목들도 나올 텐데 그동안에서 이제 리튬 관련주하고 2차 전지 위주로 해서 많이 강세를 보였다면 그리고 반도체 위주로 보였다면 오늘은 반도체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어디가 움직였냐면 제약주가 갔고요. 헬스케어 관련주가 갔고요. 그리고 게임주가 갔고 에너지가 갔고
그랬죠. 순환매입니다. 일종의 순환매예요. 제약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늘 한미약품 13%인가 폭등했던 거 기억이 나고 뭐 녹십자도 움직임이 좋고 그 외에서도 제약주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강했고요.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고 게임주도 오랜만에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시장의 순환매입니다. 그러면 다른 애들 안 가는 애들은 걔네들도 갈 거예요. 아직 지수가 다시 지수를 보면 아직 지수가 2,700, 2,800으로 못 가서 그래요. 지수가 2,700, 2,800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결국은 못 갔던 종목들도 다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코스닥도 뽑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무지하게 강해요. 얘네들은 이미 벌써 떠 있는 상태인데 뭐 이 추세로 가면은 이게 지금 쉽게 꺾이는 흐름이 아닙니다.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경제 기사 보게 되면은 지금 무역 적자 심해가지고 뭐 큰일 났다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다 빚더미 앉았어요. 지금 자영업자 중에서 거의 10명 중에 1명, 9명은 거의 다 지금 빚더미 앉아 있고 뭐 1명 정도는 뭐 잘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무슨 50만 원, 100만 원 대출을 받는데 뭐 신청이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바로 마감이 되고 50만 원, 100만 원 그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뭐 힘들다는 얘기가 지금 뭐 장난 아니죠. 거기다 전기세,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지금 가스비하고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음식점에서도 지금 가스불 올리기도 지금 너무 무섭다. 그다음에 지금 공중목욕탕, 여러분들 공중목욕탕이 그동안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편의시설이잖아요. 이제 그것들 다 사라질 겁니다. 사라진다기 좀 그렇고 많이 폐업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인프라가 많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동네에 한 개, 두 개 있는 그 목욕탕들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사람들이 왜냐면 그 사람들도 영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가스 가격 무지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리고 지금 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숙박 여기도 손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 와가지고 특히 물 많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 난방을 쓰면은 그럼 비용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1박에 뭐 진짜 막 엄청나게 특급 호텔도 아닌데 그냥 허름한 데인데 전기세 올라섰으니까 1박에 뭐 30만 원,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까? 이전에서 뭐 몇만 원이면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죠. 근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주식도 빠지겠지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런지는 제가 이전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또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에 또 들어오세요. 경기가 안 좋다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박살이 난다? 안 그럴 겁니다. 저는 상승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B급 상승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뭐 건설주 악재들 많잖아요. 건설주 도산한다고 박살날 것 같아요? 안 그럴걸요. 상승장 올걸요. 웃기죠? 그러니까 주식은 개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서브프라임 때에서는 건설주 도산하면서 박살이 났어요. 서브프라임 때에서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서는 안 그럴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방송 들어오시라 그랬고 어쨌든 정배열로 가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눌림은 조금 나올 수 있는데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900, 950, 뭐 잘 가면 1000,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뭐 쉬지 않고 올라갈지 조금 몇 프로 횡보한다면 올라갈지 왜냐면 미국은 좋거든요. 미국은 뭐 지금 오펙에서 감산한다 그러죠. 그럼 감산하면 미국은 예전에서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20년 전? 뭐 그때는 타격을 받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자기네들이 많이 쓰니까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합니다.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1위가 미국, 2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수출을 하긴 해요. 그래서 수출 순위 20위가 20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건 미국이지만 수출은 22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나라들 쓰다가 기름이 남잖아요. 그러면 팔면 돼요. 그래서 오펙에서 감산해갖고 유가가 올라간다? 미국은 상관없어요. 기름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죠? 걔는 셰일 혁명 들어보셨죠?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셰일 혁명 때문에 거기에서 기름을 다 뽑아냅니다. 과거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어쨌든 그걸로 흔들리는 미국 시장도 아니고 어쨌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갈 거예요.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가 안 좋아도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가는 장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미국이 계속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따라가면서 이번 상승 내리를 펼쳐질 것 같은데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흐름 양호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순환매가 나왔다라는 데 일단 의미를 좀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서는 막 가는 애들만 갔는데 오늘은 제약주, 헬스케어, 게임주가 갔다. 그러면은 게임주도 갔으면은 이제 다른 섹터들, IT주들도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이쪽 애들이 조정을 받았다면 걔네들이 죽는 거냐? 안 죽어요. 왜 죽습니까? 상승장이 오면은 반도체 시스템한테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의 대표주들 이제 화학주서부터 해갖고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선주, 그리고 자동차 바닥을 쳤다 그랬죠? 제가 방송에서 자동차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자동차 부품주 흐름들 지금 성우하이텍서부터 수익 잘 나고 있고 오늘도 아침 방송 찾아보면 자동차 부품주 하나 준 거 있습니다. 그것도 자리 좋고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얘기는요. 뭐가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자, SK 아이테크놀로지. 자, 이거 어제 여기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네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저는 시장이 나쁘면 대놓고 안 좋다라고 그리고 되게 정확하게 찝어요. 작년만 맞춘 게 아니고 계속 맞춰왔어요. 2020년도에도 맞춰왔고 그때 서브프라임 때도 정확하게 2월달, 3월달에 폭락한다고 현금화 대응하라고 다 맞췄고 작년에서도 1월 17일 현금 폭락한다고 설날 들어가기 전에 다 현금화 시켜버렸죠. 그리고 6월달에 폭락하게 현금화 시켜버렸죠. 6월 2일서부터 등등등등 그 맥점을 다 찝었는데 지금은 뭐 위험하다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좋다,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얘. 자, SK 아이테크놀로지. 어제 시장이 좋은 이유가 이게 바닥에 있는데 이게 갈 것 같다. 아니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장이 상승장으로 가면 일로 떨어지겠습니까? 일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자, 바로 미국이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죠. IRA 그 보조금에 관련돼서 배터리 부품 기준의 양극판, 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활 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 이게 일단 호재가 됐고 두 번째는 미국이랑 FTA를 맺은 한국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 전해지면서 그래서 최근에 전해질 관련주들 아니면은 이제 그 전고체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부품 소재 장비. 저는 근데 그래서 2차 전지 부품 소재 장비를 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얘가 바로 SK 테크놀로지가 바로 2차 전지 소재 부품주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까지 올라갔었죠. 뭐 거래 실리고 어쨌든 시장이 순환매가 나오니까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외에서도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전략 중에 전기차 소재 부품 장비 그러고 보니까 시장 점수를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자, 시장 점수는 그래서 아까 85.5고요. 매수 포인트는 85.5. 전기차 소부장 관련주 어제도 전기차 소부장 관련주 좋다 그랬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전기차 소부장 관련주 85.5 이렇게 점수는 평가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시장 점수가 양호하고 뭐 섹터들도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사실 오늘 좀 고민했어요. 게임주를 85.5를 줄까? 그냥 뭐 전기차 오늘 전기차하고 소부장 그 전기차 소부장은 뭐냐면은 소재 부품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와 코스모시 소재 말고 걔네들 나름대로 좋으라 그래요. 알아서 올라가라 그러고 그거 말고 걔네들이 계속 가거나 걔네들이 계속 떠 있다면 다른 게 순환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A-프로라는 종목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그럴까봐 제가 지난주에 요 모양이 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움직인 게 있는데 그게 DBI텍이고 그리고 이게 이름이 에코프로가 아니다. 이름 비슷하게 생겼죠? 하면서 에코프로 아니고 A-프로인데 이게 무슨 종목이냐 바로 리튬이온 2차 전지 활성화 장비 생산 업체인데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냥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지난주 뭘 하면은 이쯤이었을까요? 맞다. 요 모양에서 요런 모양에서 올라가기 전에 뭐 요 모양일 수도 있죠. 28일 뭐 화요일 날 아니면 뭐 27일 월요일 날 둘 중에 하나인데 이날에서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갈 거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 바닥이에요.
쭉 바닥에 있죠. 쭉 바닥인 상태에서 LNF 에코프로는 여기까지 다 올라갔으니 그래서 IRA 법안이 괜찮게 나오게 되면 바로 장비주가 움직일 건데 그럼 뭘 살 거냐? 그래서 이걸 언급해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힌트를 듣고 사신 분들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감사하다고 막 채팅에다 막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23%.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아니요. 끝난 거 아니고요. 이런 애들 또 있어요. 또 있고 또 많으니까 이따 공개 방송에 또 들어오면 지금 전기차 부품주 이쪽뿐만 아니라 지금 갈 종목 엄청 많아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쪽 움직이고 있어서 어제도 SK 테크놀로지 좀 갈 줄 알았고 I 테크놀로지 시가총액이 꽤 크죠. 안 그래도 이거 최근에 회원이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물어보길래 이제는 갈 거니까 가져가라는데 되게 잘 가고 있어요. 어쨌든 방송 추천주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회원한테 상담해줬던 종목인데 갈 거다. 왜냐면 장이 좋아서. 그러니까 장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장이. 2,500, 2,600, 2,700, 2,800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바운드리고 조금 심하게 가면 3,000. 미쳐서 올라가면 3,300. 거기까지는 저도 안 바래요. 거기까지 안 바라는데 그래도 2,700은 봐야죠. 2,800까지 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오버해서 3,000 가면 더 좋고 그렇죠? 지수 좀 올라갑시다. 미국 선물도 좋은데 자, 두 번째는요. 자, 컴투스 게임주인데 제가 이 방송을 20날인가 21일인가 첫 도너리스탁을 일부를 제가 맡아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날인가 둘째 날에서 둘째 날인가 보다 게임주 얘기했어요. 게임주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 컴투스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거 아침 방송에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아침 방송에서 가격은 이게 2월 중순쯤에 가격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 한 17% 정도 나는데 그건 뭐 몰라도 되고 아침 방송 내일 아침에 보면 제가 수익률 계산해서 얘기할 테니까 자 근데 이게 17%만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9만 원, 10만 원 봅니다. 왜 가느냐? 장이 좋아서. 근데 뭐 이유가 올라가는 핑계가 있기는 있어요. 무슨 핑계인가 봤더니 서머너즈워 크로니클 글로벌 매출 300억 돌파 소식의 강세. 뭔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고 내용을 보면 무슨 게임이 있는데요. 게임이 있는데 이 크로니클이라는 게임인데 글로벌 게임인데 25일 동안 짧은 시간에 당초에 올해 매출을 목표로 제시한 1,000억 원의 30% 그러니까 300억 정도를 달성했다는 얘기죠. 벌써 30%를 벌써 넘어섰으며 현재까지 일평균 매출 10억을 상회하는 기록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짐. 그러니까 게임이 뭔가가 대박이 나서 지금 매출을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직 무슨 게임인지 제가 인터넷에 한번 확인 안 해봤는데 하여튼 뭐가 게임이 대박이 났나 봐요. 뭐 그렇답니다. 하여튼 컴투스. 그래서 컴투스 뭐 시가총액 9,300억짜리 종목이고 차트는 무지하게 많이 빠져 있는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 있길래 게임주도 뭐 가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아침 방송에서는 2월 15일 날에 요 차트 좋잖아요 여기 요 자리 여기서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어쩌면 더 갈 건데 제가 3월 21일인가 그때에서 여기 나와서 게임주 뭐를 설명해 드리면서 컴투스 이거 갈 거다라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도 갈 거다 얘기했으면서 넷마블까지도 얘기를 했고 방송 돌려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넷마블도 분석을 해줬습니다. 잘 가죠? 게임주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게임주도 잘 관심 있게 잘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실전 매매 정도에서 종목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거 리뷰입니다. 리뷰. 뭐 분석 내지는 공부하자는 거 의미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바닥주를 참 좋아해요. 바닥주를 참 좋아하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에코프로 BM LNF 후성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많이 폭등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 2020년대 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때는 바닥에 있기 때문에 자주 추천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면 저는 추천 안 해요. 바닥에 있을 때는 막 맨날 추천합니다. 에코프로뱅 이런 게 좋은 거다. 지금 2차 전지가 주도주입니다. 이걸 사요. 딴 거 사지 말고 이런 거 사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스모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심지어 코스모 신소재가 잘 날아가서 코스모학을 줬는데 그게 2달 안 가니까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600% 갔습니다. 근데 그래요. 하여튼간 하도 많이 추천하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물렸대. 책임지래. 600% 올라갔는데 어디 갔는데 그 사람들? 그렇죠? 바닥에 있는 거는 상승장을 만나면 크게 가요.
자,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차트를 보니까 이거는 바닥주가 아니네요. 그렇죠? 바닥주는 아니에요. 바닥주는 아닌데 이렇게 보면 바닥처럼 보여요. 바닥주는 아니에요. 바닥은 여기예요. 1,000원대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보면 아직 고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살아있죠. 근데 오늘 완전 고점을 돌파한 거 아닌데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고 여기 고점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럼 왜 예상이 되느냐? 작년에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 얘기했다면 이거는 1,000원으로 빠질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하락장이니까. 근데 지금은 상승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플라스틱 무슨 종목인데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경량화 뭐 이런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는 에코플라스틱은 어쨌든 돌파가 됐고 지금 수익률도 꽤 났어요. 이거 언제 출연했냐면 10월 31일 날. 거의 11월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10월 31일 날하고 11월 1일 날도 이틀 연속 추천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격은 3,070원인데 오늘 5,170원까지 찍으면서 68.4%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이걸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 있을 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바닥이라 생각을 해서 들였던 거고 지금은 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만약 가지고 있다. 그럼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오징어 다리. 냅두는 겁니다. 쭉 가져가면 그 오징어 다리가 탱탱 불어가지고 아주 큰 오징어 다리가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부러터지게 그냥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왕문어 다리처럼 요만해지죠. 그렇게 불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면은 7,000원, 8,000원 갈 수도 있어요. 왜? 상승장이 찾아왔기 때문에. 수익 났으면 많이 팔고 나머지 가져가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담 하다가 다 못다한 거는 이따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개 방송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합니다. 자, 근데 그 공개 방송을 들어오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노란 톡방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와서 기다리면 제가 링크 주소를 드려요. 그럼 링크 주소 그 유튜브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면 거기서 다 상담을 해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두산 테스나부터 가겠습니다. 두산 테스나. 자, 매수 가격이 42,700원에 20%. 최근에 사신 건 아니네요. 최근에 고점이 42,000원 간 적이 없으니까. 이전에 사다 물렸던 건데, 최근에 만약에, 그러니까 어제 샀는데 물렸다 그러면은 운도 없고 종목도 잘못 산 거지만, 이전에 물렸다가 올라온 거니까 이거는 축하해 드릴 일이죠. 왜냐면 이게 지금 42,000원대, 42,700원이니까 거기서부터 물린 게 마이너스 55%까지 물렸다가 마이너스 53%까지 물렸다가 지금 수익으로 바뀌기 직전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두산 테스나. 근데 많이 올라가긴 했네. 자, 이렇게 상승을 강하게 한 4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박스권 내지는 만약에 이 장이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라 그러면 여기서 얘는 다시 25,000원으로 기어 내려갑니다. 근데 저는 상승장으로 보기 때문에 반도체도 시스템 반도체도 왜 좋으냐? 반도체가 미국에서 바닥을 쳤대요. 그리고 인공지능. 요 얘기는 더 얘기가 길어지면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몇 개 못하니까 궁금하면 공개 방송 오세요. 반도체가 바닥을 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수익 날 때까지 그냥 내비로 두시고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근데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느낌이니까 35,000원까지는 그래도 생각을 하세요. 좀 힘들겠지만 어차피 또 조정받으면 더 사시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루온. 자, 이루온 자, 매수 가격을 보겠습니다. 2,900원의 비중은 10%. 자, 차트를 이것도 길게 봐야 돼요. 길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를 지지를 하죠. 아침 방송에 상담 한번 했는데 아침 방송 안 보셨나 보네. 자, 이게 심심할 때마다 움직이는 게 여기가 78%, 여기가 뭐 45 몇 프로, 여기도 뭐 34%.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 달에 한 번씩 30%씩 되는 움직여요. 40%, 뭐 45%.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이제 곧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또다시 바닥에서 30%, 40% 움직일 때가 됩니다. 왜 그러냐 물어본다 그러면 얘의 버릇이에요. 이 종목의 버릇인데 봐봐요. 작년에 맨날 그랬잖아요.
작년에 버릇이 맨날 그건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 버릇대로 지금 하락장도 아니고 상승장인데 버릇대로 30% 60%씩 움직이겠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됐죠? 이거는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면 되고 얘 버릇대로 30% 60% 올라갈 때까지 그냥 갖고 있든가 아니면 대충 수익 나면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문자 종목의 가온칩스. 자, 차트를 봅시다. 매수 가격은 34,350원에 20%. 최근에 사셨나? 최근에 사신 느낌이 좀 강하네요. 자, 저항대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걸릴 때에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좀 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이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오면서 빠져나올 기회는 줍니다. 이게 상승장의 장점이에요. 주식을 엄청 못해도, 주식을 잘 못해도, 초보여도, 고점에 물려도 살려주는 게 상승장입니다. 근데 하락장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기는 기법으로 혹은 정말 재수가 좋아서 바닥에 잘 사도요, 또 저점이 깨지고 또 저점에 지하실 있고 2층, 3층, 4층 그래서 마이너스 50%, 60% 깨지는 게 하락장이고요.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네? 그러면은 최꼭대기에 물린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당장은 조정받으니까 그냥 그건 인정하세요. 조정받고 60일선 기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또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면은 본전은 되겠는데 좀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정 더 받으면 60일선 라인으로 찍히면 추가 매수하세요.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내려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비중을 확 줄이는 거예요. 조금은 뭐 가져가셔도 되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담은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어쨌든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도 있고 다 상담 못한 부분들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노란톡방에서 공개 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참여하시고요. 저는 잠시 그러면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방송에 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돈놀이스탁의 이주연입니다. 자, 어저께 이야기 드린 대로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딱 그 3월 마지막 날이었죠. 3월 마지막 날 장마치고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상대로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뭐 많이 들어오시진 않았는데 들어오신 분들께 4월 달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뭐 금요일 날 바이오 종목들이 꽤나 움직였었고 그 한 2주 전부터 제가 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좀 움직입니다 하고 방송에서 박셀바이오 급등 전에 막 이야기도 드리고 했었죠.
그리고 저희 도너리포트에도 바이오 종목들 편입을 시켰었습니다. 그죠?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 딱 그 이유로 이야기를 편입을 시켰던 종목들인데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어요. 어저께만 해도 2차 전지였거든요. 그죠? 그런데 바이오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고 반도체는 역시나 중국에서 마이크론 때리기 요게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강세로 움직이진 못했던 모습이었는데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일변도의 수급 상황에서 수급이 조금 돌아가면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계 최대 규모 바이오 이벤트죠. 미국 암학회 4월 15일 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암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진단부터 치료까지 뭐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이 이런 학회 일정도 잡혀 있는 데다가 그런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좀 움직인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6대 산업 뭐 성장시키겠다, 투자하겠다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바이오 사업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올해의 그 섹터들 움직이는 것들 쭉 보면 키워드 자체가 성장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2차 전지, 뭐 배터리니까 그죠?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미래 성장성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올해 뭐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런 건 미래 뭐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감을 크게 키울 수 있는 뭐 지금 당장 뭐 대단한 돈을 벌고 있는 물론 대단한 돈 벌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런데 미래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성 뭐 인공위성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주들 뭐 그런 종목들보다는 미래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섹터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이오가 바로 그런 전통적인 미래의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 쪽 이쪽으로 순환 한번 돌 수 있으니까 기대해 봅시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리튬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상한가 쳤던 종목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후발주들 뭐 이연상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래 대금이 크게 없는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상한가 뭐 2번, 뭐 3번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하나의 이제 시장의 트렌드처럼 잡히는 모습이 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한가 같은 종목들도 뭐 다음 또 이 현상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좀 키워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정부 또 원전 지원 정책 있었죠. 뭐 중소 원전 관련된 기업들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보면 피코그램이 오늘 뭐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는 제일 강했는데 뭐 다른 종목들 조금씩 딸려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뭐 크게는 안 움직였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 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제약 바이오주들이 그다음에 리튬 관련주들 뭐 상한가 가고 조금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뭐 오늘 키워드 한 3개 찾는 데는 한 요 정도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앞에 또 이야기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 정도만 정리를 하고요. 또 지금 상담을 많이 기다리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담을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을 도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인 7,180원의 비중이 10%. 자, 해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움직임이 오랜만에 좀 나왔어요. 그죠? 앞전에 한번 상한가 요때 이제
상한가 갔던 게 제 기억에는 리튬 광산 울진에 뭐 이 광산 리튬 광산일 수 있다. 뭐 매장량이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해인이 이제 그쪽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차트 흐름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이제 뭐 리튬 관련해서 이제 그 광산에서 나왔다 이래 됐었으면 2차 전지 달릴 때 뭐 엄청나게 올라갔을 텐데 그렇게는 못 가고 쭉 지금 밀려 내려왔는데요. 보시면 앞에 이제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했던 5,500원대 요 구간 지켜줬고 시세 한번 주고 요 지금 보면 기준봉자리 기준봉자리가 어디냐? 자, 한 요 가격대가 됩니다. 6,250원 정도의 가격인 것 같은데 아래 꼬리를 좀 달고 밀렸었는데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를 지켜줬다 그죠? 그리고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이 조금 실리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구 산업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 구리 관련주 그다음에 니켈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강세 조금 보였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된 뭐 종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도 오늘 뭐 그런 쪽으로 편승을 해서 함께 좀 시세가 나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7,180원이면 오늘 이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나요? 만약 이거 오늘 매수하셨으면 이런 매수하는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돼요. 자, 이유는 여기 보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매매를 할 때 요런 저항 자리에 올라왔을 때 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물이 있는 구간은 돌파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돌파한 이후에 봐도 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눌림을 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올 때 그럴 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기 기간 조정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분탈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찌됐든 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요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내일 정도는 아마 뭐 음봉 정도 하루는 음봉 정도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뭐 하단에 지금 우리 6,250원 계속 지켜줬잖아요. 요 구간 안 깨면 괜찮게 요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60분봉 보고 계신데 요런 지금 하락 트렌드를 벗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요 트렌드를 벗겨내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텐데 앞에 상한가 갔다가 지금 계속 기간 조정으로 물량을 모았어요. 그러면 요번에 거래량 살짝 들어왔으니까 내일 만약에 뭐 시가 갭 띄워서 윗꼬리를 메우러 간다 그러면 뭐 제일 베스트한 상황인데 윗꼬리 쭉 달고 밀렸기 때문에 내일도 음봉으로 조금 더 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 이후에 상승 흐름 이어진다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7,180원이니까 요 고점에 사셨어요. 그죠? 마이너스 한 6%. 요거 10% 그냥 손절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밑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기다려도 사실 되긴 한데 뭐 추가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냥 오늘 거래가 터졌으니까 오늘 거래 터진 이 시가 기준봉 이하 이탈하면 손절한다 이렇게 그냥 기준 간단하게 딱 세우시고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요. 네,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4,000원에 한 15% 정도 됩니다. 94,000원에 15%? 네, 선생님 노란 톡방 안 들어와 계시죠? 들어갈 줄 몰라요. 아, 그래요. 자, 셀트리온 제약 제가 이제 이 종목을 그 앞에 이제 한번 요 장대 음봉 나온 날 있잖아요. 네, 요날 시가 이하로 분할로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여기서 좀 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장대 음봉은 쫙 빠졌잖아요, 이날.
그래서 종가쯤에 제가 이거 이제 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무서워요 이러더라고요. 더 빠질까 봐. 그러면 왜 무섭냐 그랬더니 더 빠질까 봐 무섭대. 그러면 오늘 종가에 좀 사고 내일 더 빠지면 더 사세요 이랬어요. 내릴 때 지금부터 내릴 때 사면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앞에 시세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요렇게 받다가 또 시세가 나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요렇게 조정을 받았던 구간은 박스권으로 요렇게 이제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자,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60분봉 볼게요. 이렇게 이제 횡보했던 구간, 아까 전에 밑에서 올라올 때 횡보했던 구간에서 제가 사지 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횡보했던 구간에서 사야 돼요. 이렇게 앞에 횡보했던 구간들, 이렇게 박스권이 있던 구간들. 왜? 이 구간에서 물량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은 뭐예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지지 라인이. 자, 그런데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두터워요. 그러면 상단에서 주가가 내려오다 여기서 내려오다가 위에서 반등을 주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요. 요 중간쯤 내려와서 반등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요 하단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네모칸 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종가를 딱 보니까 요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준봉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준봉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진 장대 양봉이 나온 거를 갖다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캔들. 그래서 요거의 시가 부근, 그러니까 캔들의 가장 하단 자리죠. 시가 부근은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자, 이날 뭐 이 기준봉 하단 자리 부근, 지지 라인 부근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부터는 내릴 때마다 사라. 사람들이 무섭다. 이 말을 하니까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주식은 어떨 때 사야 돼요, 선생님? 무서울 때. 공포에 사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아무 때나 공포에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저 전문가가 공포에 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올라 있는데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해요. 추세 꺾여갖고 저 막 한 2배쯤 올랐다가 추세 꺾여서 막 떨어지니까 공포감이다 이러면서 이제 막 삽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자, 어떨 때 사야 되냐? 상승으로 조정이 끝나고 내려오는 조정이 끝나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방향이. 그래서 이제는 셀트리온은 내려오는 방향은 끝난 겁니다. 이제는 올라갈 텐데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그냥 이렇게 쭉 안 가요. 항상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저는 그런 흐름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주총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 3개월에서 한 4개월 사이에 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3, 4개월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는데 3사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3사 합병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서정진 회장이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오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합병할 거다. 합병 이슈 분명히 또 나올 거다. 이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모멘텀은 살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제가 막 사라고 했던 이유는 제약 바이오들이 조만간 이제 한번 다 움직일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내릴 때 이렇게 사야 된다. 왜? 올라갈 종목이니까 내릴 때 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보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 선생님 지금 비중 15%시잖아요. 네네. 더 더 살 수 있는데. 예?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사세요. 더 사시면 지금 사도 됩니다. 돼요? 네, 더 사셔도 돼요. 자, 오늘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 선생님 이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좀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요 빨간색 라인이 5일선인데 요 5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주가가 내려가는 흐름이 자주 나오고요. 네. 빨간색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흐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도 지금 좀 증가를 하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네요. 이 종목이 혹시나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봉이 나온다.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내일 살짝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제 생각엔 뭐 한 8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해서 조금 더 길게 보시면요. 지금 월봉이거든요. 네.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그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이는데 내려오는 거 끝나고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그러면 사서 보유를 해보시자. 목표가 선생님 이거 얼마나 수익 보시려고 사셨어요? 저번에 10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만 원까지는 갈래나 하고. 1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 목표가 1차적으로 10만 원 목표가 딱 잡고 이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 감사합니다. 조금 더 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요. 방송 끝까지 보세요. 오늘 방송 끝날 때쯤에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여러분, 노란 톡방 들어와 계시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제가 사라 얘기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요. 안 물어보셔도 혹시 압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알아서 이야기를 쭉쭉쭉쭉 드리겠죠. 제가 셀트리온 제약 사라고 했고 솔루엠 사라고 했고 그다음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사라고 했습니다. 다 지금 며칠 전부터 그 얘기들을 드렸거든요. 딱 셀트리온 매수 이야기 드릴 때부터 한 3, 4일 전입니다. 세 종목을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종목들을 어떻게 됐나 한번 핸드폰으로 지금 한번 봐보세요. 자, 다음 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FST를 샀거든요. FST.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6,000원에 18%예요. 아이고, 조금 높게 사셨네. 네. 오늘 네. 샀어요. 아, 네, 오늘 사셨네요. 그래 보니까. 네네. 왜 지금 사셨을까, 선생님? 계속 지켜보다가 계속 지켜보다가 살까 계속 말까? 올라요. 내리질 않고. 예.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 오늘은 사야겠다 해서 사셨네. 네, 2만 원대에서부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때 사셨어야 됐는데. 네. 뭐 그때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예. 소부장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게 뭐 국내에 지금 소부장 없는 거를 개발해서 이게 많이 거의 개발 단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고 한번 샀어요. 아, 이게 더 갈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 전문가님한테 이게 너무 상투 잡은 거 아닌지 좀 더 기다리면 더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상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애매한 위치긴 해요, 선생님. 뭐 저 같으면 여기서는 매수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라는 이유 첫 번째, 네. 자 우상향 흐름이에요. 상승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올라가는 종목을 사셨다는 건 일단 잘하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이제 재료가 뭐 EUV 펠리클 검사 장비 이제 제조 관련해 가지고 뭐 내용이 있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실적 좋은 놈들도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좀 안 좋아요.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좋아진다 하면 주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아시는 것처럼 뭐 사실 실적 따라서 주가가 항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네. 내려오던 거 이제 끝내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주가는 항상 방향을 타면 그 방향대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매수를 하셔갖고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나 해갖고 조정이 이렇게 나와요. 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저는 이거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조정 받다가 다시 또 방향을 이렇게 찾아갈 거라 생각해요. 앞에 상담 받으신 분께 말씀드렸죠.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서 간다고. 그죠? 예. 예. 지금 이 종목은 방향을 위로 잡아놨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올라갈 이유는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있죠, 그죠? 그리고 네. 방향을 바꿔놨고, 그리고 반도체 지금 관련해서 섹터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괜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상투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왜 여기서는 안 샀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좀 횡보하면서 약간 저항을 만들어놨던 그런 구간대예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앞에 저항대라 가지고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네. 지금 약간 저항대 부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또 조정을 받았다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네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한 28,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부근까지는. 그리고 네. 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듯이 조정을 살짝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두시고 네.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이게? 18%요. 아, 18%. 네. 뭐 일단 뭐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갈 이거를 가능성이. 제가 말이죠. 네. 16,000원, 5,000원, 6,000원대를 봤는데 뭐 지금 소부장제로서 이게 뭐 지금 국내 그 모든 걸 여기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한 8, 90%가 거의 다 됐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기대감이죠, 항상. 기대감이 이제 그렇게 어떤 거를 이제 기존에 다른 데서 이렇게 수입을 하던 그런 재료를 갖다가 예, 예. 생산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거기 걸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기업이 예.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출시한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재료 소멸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28,000원 정도 1차적으로 보시고요. 거기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항이니까 거기서 꼭 빠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또 네. 지금처럼 잔잔하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네. 정도 갔을 때 선생님이 이제 수익권이시니까 한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뭐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소부장제 때문에 일본에서 막아가지고 애먹을 때. 네, 맞아요, 선생님. 솔브레인인가 뭐 있었잖아요. 솔브레인. 예. 그 동진 세미캠하고 그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하신지는 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다른 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분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롯데 정밀화학. 자, 매수가가 8,150원에 비중이 8%, 닉네임이 조타님이시네요. 81,500원, 81,500원. 우와, 이거 이 주가는 이 뭐 매수가는 별로 안 좋은데요. 닉네임은 조타님이신데 81,500원. 상당히 위에서 사셨다, 그죠? 자, 일단 뭐 바닥은 좀 다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밀화학 섹터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못 움직였던,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적적인 부분이 좀 피크아웃 했다, 이런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화학주들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보면 2022년도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뭐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2,200억, 내년에 2,600억, 내후년에 2,800억. 그러니까 낮아진 상황이지만 내년과 내후년을 생각하면 실적이 좋아진다, 그죠? 그 말은 뭐다? 지금이 바닥이다, 실적이. 그러면 주가도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자, 주가 역시 바닥,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거 61선과 121선 두 개만 놓고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심플하게. 그러면 지금 61선과 21선 이격 이렇게 좁아집니다. 주가가 121선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면 61선 따라 올라가면서 정배열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하락 추세는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어떤 모멘텀을 타고 거래량을 크게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팍 뽑히지 않는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손절가 사실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의미 없고 그냥 보유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비중이 8%시면 요거 어차피 저 PBR 종목이니까 바닥권인 것 같기도 하고 추가로 뭐 한 10% 정도 더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에서 뭐 한 20% 정도 해서 비중 20-30%로 넣고 시간 투자를 조금 하시면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잖아요. 뭐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다. 곱하기 멀티플 10 해주면 2조 됩니다. 그죠? 2조. 여기서부터 20-30%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대략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저항 라인이기도 하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면 6만 5천 원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봅시다. 영풍정밀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영풍정밀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오늘 보면 지금 이렇게 조정을 쭉 받다가 3월 달에 이제 장 안 좋을 때 조정 쭉 받다가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영풍이 아마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영풍 아닌가? 영풍정밀 이거는 후발주로 못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에 좀 움직이다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지금 쭉쭉 치고 갔는데 이 종목은 별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밀렸던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점 구간은 이렇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11,200원 정도. 그리고 내려오다가 바닥을 지금 여기서 시세 분출한 저점 구간에서 잡고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한번 올랐다가 파동을 만들고 있었죠. 파동을 만들고 있다가 조정 받다가 여기서 상승이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러면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저항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면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 대금이 20억밖에 안 되는 쪼매난 종목이네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종목들이 참 많은데 왜 후발주를 하셨을까? 뭐 일단 선발대들은 워낙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으니까 실적으로 보면 내년 내후년 글쎄 뭐 지금 주가 뭐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네요. 그러면 일단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폐배터리 관련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앞에 요 내려올 때 여기 지지받았던 구간 반등 줬잖아요. 여기 저항입니다. 12,400원. 여기 뚫어내게 되면 시세가 올라오겠죠.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자, 60분봉을 한번 보면 주가가 고가권에서 많이 공방을 했던 그런 구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제 생각엔 대략 뭐 13,000원 정도 라운드 피겨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 박스권이면 뭐 한 요 정도 올라간다 보면 한 13,000원, 뭐 13,000원 조금 더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65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음 분 보도록 할게요. 또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네요. 유틸렉스. 자, 유틸렉스가 T세포 치료제 관련주고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전저점 구간이 4,500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세 한번 줬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다시 요 전저점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앞에 시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한 120%짜리예요. 120%의 시세를 분출시켜줬던 구간 저점까지 내려오니까 반등이 나옵니다. 그죠? 글쎄요, 뭐 기업 내용은 바이오 종목 잘 모르겠고요. 시총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가볍게 한번 분출할 수도 있겠네요. 거래량 지금 단기 이평선 수렴시키고 올라왔어요. 그죠? 61선 돌파하면서 거래가 조금 더 실린다 하면 저는 뭐 한 121선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뭐 저항 자리 본다라면 한 6,000원에서 6,100원 그 정도 단기 목표가 일단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을 넘어서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저항대니까 요 저항대를 뚫어내고 다시 한번 안착을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뭐 그때는 조금 더 봐도 되겠죠. 왜 지금까지 하락 추세였으니까 여기서 돌릴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회사 뭐 T세포 치료제 명확하게 얼마나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걸 제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1선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생각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 저항대에서 적당히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수익 실현하고 그 뒤에 저항 돌파하고 121선 안착하고 우상향 흐름을 만든다. 그때 가서 또 공략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문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필옵틱스. 필옵틱스 문자로 문의를 주셨는데 OLED 관련주고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1650원에 비중이 10%, 1650원. 최근에 사셨나 봐요. 그죠? 자, 딱 안 봐도 비디오네. 여기 돌파하는 자리가 1,500원입니다. 그럼 돌파 때 딱 사가지고 이제 올라간다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올라가고 밀렸어요. 그죠? 뭐 이런 경우들 생길 수 있죠. 지금 주가는 역시나 시장이 괜찮아지면서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주가를 좀 많이 매물 소화를 위해서 흔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 조정이 나온 거 글쎄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많이 빠지던데 그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딱 본다,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그냥 여기 저점 손절가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여기 이제 갭이 떠 있으니까 갭 구간 하단 자리 이렇게 잡고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어요. 요 캔들의 저점 자리 9,850원 이탈 안 하면 보유,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고요. 오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제 저점 자리 이탈 안 하고 내일 올라가는 그림 나온다. 시가부터 상승 출발시킨다든지, 지금 5일선 살짝 이탈했는데 내일 바로 5일선 회복시키면 슈팅도 한번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이 뭐 100억대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방향은 우상향, 지금 조정 받고 있는 구간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고 있죠. 내렸으니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손절가 9,800원 잡으시고 이탈 안 나오면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문자로 문의 주셨는데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넥스턴 바이오. 자, 오늘 넥스턴 바이오가 상한가 갔나요? 상한가 들어갔네요. 바이오주들이 오늘 좋았어요. 그죠? 옷장 들어가면서 특히나 바이오주들이 좀 더 많이 움직여줬고,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오늘 괜찮게 움직였었는데 이 25% 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결국 상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분은 매수가가 2,380원, 딱 상한가 조금 위네요. 그리고 비중이 20%세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아침에 갭이 뜰 가능성이 좀 높겠죠. 오늘 바이오 관련주, 제약 관련주들 상한가 종목들이 뭐 3개인가 4개인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뭐 갭이 일단 뜰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시고요. 보면 이런 구간, 앞에 지지받았던 구간, 저항받았던 구간, 이런 구간이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치면서 이 저항 자리를 뛰어넘었거든요. 딱 저항 위치였어요. 매물을 저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 들어갔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한 2,600원, 650원 그 정도에서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하고 보자. 왜냐하면 2,380원이면 꽤나 오랜 기간 물려 계셨거든요. 그렇게 올라오면 그쯤에서 2,600원부터 분할 매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샵 0082로 이주현 보내시면요.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나가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좀 큰 종목들, 그러니까 방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씩 가지고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 매수하세요 하는데 거래대금 막 뭐 10억, 20억 이런 거 사라고 하면 정말 나쁜 사람 되겠죠. 수급이 다 꼬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앉아 있는 형님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렇게 개인들 우르르 들어오면. 그래서 큰 종목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지만 조금 뭐 급등락주를 제가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뭐 다 같이 살 수 있는 종목들, 뭐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뭐 그런 종목들이라면 또 할 거고, 그런 게 없을 때는 약간 무거운 종목들, 그렇지만 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거 3, 4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시세 나왔죠. 그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노 리포트 다음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수익률 종목들 수익률 현황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저께 도노리포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황금 ST예요. 오늘 시세가 조금 나오다 말았는데 시초가가 갭이 안 뜨고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죠? 하락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얘기 드린 거는 이 시초가 이하로 분할 매수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가가 아침에 동시호가에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가격에부터 걸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침에 이 종목이 시가가 어디서 출발했냐면 딱 여기서 출발했어요. 요 가격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도는 아래에서 매수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뭐 그냥 수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샀으면 그냥 2, 3%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횡보한 구간이니까 저항이니까 팔면 되고 아니면 나 길게 볼 거야. 보유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대신에 내가 매수하는 구간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상승 중에 눌리고 다시 상승 나오고 오늘 거래가 살짝 나왔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좀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려오던 흐름을 마무리하고 이 종목도 올라가는 모습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혹시나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3월 20일쯤에 제가 3월 20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 자, 요때 제가 여러분들께 포트에 편입을 시키면서 박스권 지금 돌파하는 위치인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서 바로 시세 나오면 좋고 눌려도 뭐 손절 이탈 안 나오면 계속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얘기 드렸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딱 말씀드렸죠. 여기가 손절가다. 이 손절가 터치 안 하면 요 내려오는 구간, 이 구간은 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사셔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내릴 때 사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수익이죠. 이거 뭐 이날 사놓고 그냥 밑에서 추가 매수 안 했다 칩시다. 그래도 수익이에요, 여러분. 시가에 샀다. 내가 최고점에 샀어도 수익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알테오젠부터 해서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딱 보면 대부분 다 바이오 종목이에요. 제약 바이오 종목들. 그죠? 그리고 시총 큼직큼직한 것들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뭐 네이처셀도 오늘 시세가 크게 터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뭐 오늘 충분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앞으로도 더 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또 쉬었다가 갈지 아니면 뭐 내일부터 바로바로 갈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방향을 이제 위로 바이오 종목들이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의 돈이 이쪽으로 좀 쏠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 ABL 바이오 보유하신 분들은 이대로 보유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ABL 바이오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제가 여기서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걸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리딩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뭐 목표가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바이오 종목들과 함께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L 바이오까지 리뷰를 드렸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아까 첫 번째 전화 상담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난감했는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방송
지금 처음부터 쭉 보셨던 분들은 앞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시겠죠? 자, 지지라인 부근이에요. 그죠? 8만 원이라는 이 지지라인 부근입니다. 8만 원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양봉이 나왔어요. 5일선 올라탔습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합병 이슈 있죠? 재료 좋아요. 정부 글로벌 신약 개발하겠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뭐 두세 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까 이런 것들 어떤 성과잖아요. 치적이란 말이에요. 치적.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대통령의 치적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뭐 좋은 기업이 탄생하게 되면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그죠? 그리고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많이 벌면 많이 낼 거고요, 그죠? 그러면 복지도 좋아지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키워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정부 정책에 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약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만들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도 만들어낸 기업이에요. 뭐 맞은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회사가 돈도 많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돈 버는 기업들 몇 안 돼요. 그런데 셀트리온은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그렇다면 재투자를 할 수 있고 R&D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 아무 데서나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에서 나올 게 분명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진짜 뭐 아무 뜬금없이 그런 얘기 안 하겠죠. 다 그런 것들을 알고 나올 거를 알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정부에서 더 밀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셀트리온 제약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제 한 번 더 올라갈 그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규 매수 아까 전에 제가 추가 매수 하시라고 상담받으신 분께는 말씀드렸어요. 신규 매수로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주가가 정말 잘못돼도요. 뭐 제 생각에는 한 68,500원 정도까지는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시장이 막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그런데 제가 경기 침체 이슈 나오면 헬스케어 더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왜? 아파요, 여러분. 아이가 뭐 먹을 거 사달래, 치킨 사달래, 피자 사달래. 돈이 없어가지고 치킨, 피자 못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열이 펄펄 끓어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더라도 자동차는 1년 더 타면 되고 옷은 몇 달 더 입으면 되지만 아픈 거는 바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경기 침체는 경기 방어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셀트리온 제약을 포트폴리오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요즘은 시가총액 1조, 2조 되는 것들 뭐 시세 한번 뽑으면 10%, 20% 그냥 나오죠. 그죠? 최근에도 강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바이오주들, 제약 바이오주들 뭐 간다 하면 분명히 함께 움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 상황도 뭐 외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양호하게 지금 개인들 또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저점 매수 노리시면 될 것 같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내일 아침에 제가 셀트리온 제약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도 그냥 시초가 이하로 여러분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손절가 79,000원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얼마 보세요 얼마 보세요 얼마 보세요 계속 끌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셀트리온 제약과 함께 4월달 큰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입니다. 섹터별 순환이 좀 예상이 돼요. 2차 전지만 가다가 지금 반도체 갔다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왔습니다. 또 내일은 뭐 또 다른 데가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막 많은 섹터들이 막 돌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뭐 OTT 관련주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섹터 순환이 한번 도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거고 순환이 돌다가 어떤 이슈가 하나가 큼직한 게 딱 정착이 되면 그 이슈로 수급이 쫙 몰려서 딱딱딱딱딱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은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를 막 처음으로 터트리는 그런 종목들도 꽤나 많이 나왔고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 이미
움직임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대장이란 말이에요. 미리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 어제 금요일 뭐 이래서 바이오주를 움직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움직였던 종목들 눈여겨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 매매하시고 코스피 2,500포인트 이번 주에 돌파 가능한지 여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합시다. 더 자세한 얘기는 노란 톡방에서 샵 0082 이주연 지금 보내셔서 바로 들어오세요.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